안녕하세요. 다원수학 송지연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지금 중간고사 한창 시험 기간일 텐데 저는 중간고사 끝나고 5월부터 진행되는 제 2차 함수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굳이 2차 함수를 지금 들어야 되느냐 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단원이 2차 함수예요. 지금 제가 준비한 표는 최근 3개년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6월 학력평가 오답률 탑5를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3년간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모두 다 2차 함수 단원에서 출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4년, 23년 같은 경우는 오답률 탑5 중에 무려 3문제가 2차 함수 단원입니다. 그 말은 학력평가에서 고난도, 심화 킬러 문제로 2차 함수 단원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분명히 내신 시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신 기출에서도 2차 함수 단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3문제 모두 다 24년 양정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뽑아온 문제들인데요. 지금 문제의 결 자체가 중학교 때 봤던 문제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사실 중학교 내신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볼륨, 내용의 볼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라고 하면은 딱 깔끔하게 활용만 물어봐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은 딱 깔끔하게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뽑아내는 문제를 물어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의 모양이 정말 판이하게 바뀌게 됩니다. 한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넣어놓고요. 문제를 수식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개념들, 다른 단원과의 연관성을 봐야 된다거나 굉장히 다각도로 문제를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고난도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잘 풀어내려면은 어쨌든 그 근간이 되는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들어가야지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고난도 문제를 다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2차 함수 진짜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시험장에서 저거 못 풀 것 같거든요. 50분 안에 저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저는 똑똑하게 이거 3개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춰서 1등급 받을게요. 그럼 어차피 내신 5등급으로 바뀐대요. 2등급까지 다 1등급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차 함수 고난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1등급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이 3개 문제 한 개의 시험지에서 나온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점 계산 한번 해볼까요? 17번이 5.2점, 18번도 5.2점, 20번은 10점입니다. 다 더하면 20.4점이죠. 100점에서 빼면은 79.6점이에요. 2차 함수 문제 다 틀려버리면은 시작 점수가 79.6점입니다. 나머지 다 맞아도 1등급 못 들어가요. 최소 2등급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신 5등급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기존 2등급 학생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등급 자체,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나 좋은 등급을 받게 될 테니까요. 거기다가 변화가 하나 더 생겼는데 기존에는 성적표에 원점수와 표준점수라는 게 병치되어서 제공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 표준점수라는 거는 학교별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기능했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둘 다 96점의 성적을 받았어요. A도 96이고 B도 96이에요. 원점수만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겠죠. 등급은 뭐 1등급일 거고요. 그런데 A의 표준점수가 B의 표준점수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는 A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B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는 얘기겠고요. A가 B보다는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학에서 성적표를 봤을 때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A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했던 표준 점수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럼 두 개를 종합해보면은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뀜으로써 등급 자체가 갖는 힘이 약해졌고 표준 점수가 사라짐으로써 학교별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표를 볼 때 뭐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원점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원점수의 중요성이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뭐 94.1등급과 98.1등급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확연하게 다른 평가가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한 문제 서술형 1.2점 감점이 정말 큰 차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쌤, 여기까지 듣고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겠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준비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5월의 주말을 포기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럼에도 2차 함수 특강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2차 함수라는 게 고등학교 3년 내내 필연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준비한 3개의 문제는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6월 학력평가 문제들인데요. 모두 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활용한 문제들이에요.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 문제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8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른 함수의 그래프와 합쳐서 전체적인 해석이 들어가도록 세팅이 된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3년 내내 2차 함수가 계속 등장을 해요. 어쩌면 도형 공부해야 된다, 도형 중요하다 하는 것만큼 2차 함수가 중요합니다.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모르고 기본적인 뭐 공식 같은 거 하나라도 놓쳤을 때 1학년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 3학년의 핵심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개념 그리고 기본 유형들을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좀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등 내신 대비를 하게 되겠죠. 고등 선행을 하게 되겠죠. 예비 고1로 들어가게 될 건데 물론 학기 중에 선행 과정 계속 돌리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선행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과정의 유형의 문제풀이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 지금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 풀이 과정, 모든 풀이 과정에 있어서 너 왜 네가 그 식을 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 말을 계속 제가 던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 공식 쓰는 거니까, 이 유형은 이거 쓰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그런 풀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푼 풀이는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흔들리냐? 연습할 때는 잘 티가 나지 않다가 시험장에서 내가 가장 간절할 때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여유로운 이 시기에 거기다가 6월에 보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2차 함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2차 함수의 개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선행과정을 나갈 때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개념을 쌓아주고 있는지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나중에 고난도 심화 문제 풀이를 위한 확실한 시간 확보와 그리고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탄탄히 기본기를 한번 다지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인 정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 1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 건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내가 조금 더 빠른 풀이, 정확한 풀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 저 문제는 저렇게도 푸는구나. 이런 노하우들을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강 대상은 일단 중3 학생들입니다. 중3 학생들 중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 2차 함수에 대해서 아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모든 성질,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업의 주된 목표는 고난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쌓는 단계입니다. 고난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념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개념이 흔들린다는 거는 내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 유형들 있죠. 중간 난이도의 유형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센피 또는 마플 시너지에 해당하는 기본 유형들 있잖아요.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기본 유형들을 막힘없이 풀어내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아까도 봤던 고난도 심화 문제를 보자마자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저거를 풀 수가 없어 하고 일단 지레 겁부터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생 이 수업 들으면은 확실히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다루는 태도부터 처음부터 싹 뜯어 고칠 겁니다. 제가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그 시각 그 자체로 태도를 바꿔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목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심화 문제 풀이를 위한 탄탄한 기본기, 베이스를 깔아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줄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차례대로 훑어보면서 시험장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핵심으로 갖고 가야 될 내용은 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 중간 난이도의 유형들의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위한 도구들을 하나씩 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은 도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실전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내가 이 도구는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이 조건을 해석할 때는 이 풀이 방법이 적합하겠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시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빠르네? 하는 풀이의 노하우까지 완성을 시키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난이도는요. 만약에 2차 함수로만 구성된 내신 시험지가 있다고 하면은 9등급제 하에서 3, 4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개념을 한번 듣기는 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설명을 할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다. 조금 개념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응용 문제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학생, 실수 잦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은 좋을 난이도로 세팅을 해줬고요. 어쨌든 메인은 핵심 개념 완성과 적용학습에 초점을 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자체 교재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책 한 권 딱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좋은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주 1회로 6번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기에는 교재를 선정할 때 어쨌든 좀 낮은 단계의 교재들을 뽑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은 쌤 저 2차 함수 조금 헷갈리는 거 많았는데 개념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모든 유형들도 저 진짜 이거 다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실력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다 뽑아서 풀려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교재를 준비할 거고요. 본 교재와 워크북 따로 나갈 겁니다. 제 교재를 다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플 시너지 한 권을 다 뗀 정도의 이제 수학 실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크북은 따로 이제 과제 교재로 출제가 될 거고요. 과제는 한 번 수업당 대략적으로 2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수업일이 아닌 중간에 클리닉을 계속 부를 겁니다. 클리닉을 불러서 지금 숙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숙제한 거 맞게 풀었는지, 내가 푼 풀이들 어떻게 모든 단계 다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풀고 있는지 제가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학습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습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커리큘럼은 총 3개의 단원, 2회차씩 해서 6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각 단원에 있어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개념 정리, 그리고 응용 유형 연습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응용 유형 연습 중에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 문제에 적용하는 학습까지 다루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스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각인체와 확장 이렇게 3단계, 3라운드 각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수학에서 개념이 흔들리면은 무조건 다음 단계, 풀이 단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확실하게 탄탄히 개념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칠판에 필기하는 판서들을 따로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개념 노트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완강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손글씨로 쓴 개념 노트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 노트 완성만 해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지복습 테스트로 이 친구들 내가 가르쳐준 개념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왔는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 백지복습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1일 테스트랑 같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냥 A4 용지 빈 거 하나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노트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적어봐. 이런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 뭐 가족 들으면은 그냥 대충 들으면은 아 저거 그렇게까지 완성을 하려면은 진짜 애가 하루 종일 배운 개념 노트만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켜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쓰면은 받아 적으면은 완성이 돼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1시간 내외로 걸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테 제가 이제 이 백지복습 시스템을 설명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게 수업 듣고 집에 가면은 숙제할 때 문제 먼저 풀지 말고 백지복습부터 해. 그리고 네가 개념이 완벽하게 백지복습, A4 용지에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 이전에 개념이 대충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개념이 확실하게 각인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아예 풀이 과정이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백지복습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갖고 뭘 해야 될까요? 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수학은 개념을 적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적용을 시켜보면서 아, 이 개념은 여기에 있을 때 힘을 발하는구나. 아, 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 문장이 나왔을 때는 나한테 이런 풀이를 요구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식들을 체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교재에서는 제가 다양한 유형들을 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최적의 풀이 방법,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최적의 풀이 방법을 체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워크북, 숙제 교재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과제 교재에서는 제가 가르쳐준 모든 유형들의 문제들을 랜덤으로 다 섞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이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그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둔 장치가 핵심 키워드 추론인데요. 제가 워크북에 방금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랜덤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항에 맨 첫 번째 줄에 제가 빈칸을 하나 뚫어놓을 겁니다.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이제 키라고 적어 놓을 건데 이건 뭘 쓰라는 거냐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아,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뭘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을 여기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그냥 마구잡이로 연필부터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풀이가 무조건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의 핵심을 먼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완벽하게만 해도 사실 제 수업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건데 그럼에도 고난도 심화 문제 연습을 안 해볼 수는 없죠. 심화 문제 분석을
실제로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길러질 거고요. 아, 내가 체화시킨 풀이가 내가 머릿속에 각인시킨 이 개념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진짜 쳐다도 보지 못했던 심화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 자체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감을 더 북돋아주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특징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수업입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나올 거예요. 무조건 100점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수업, 아무리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학생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등급 100점 반드시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은 학생들이 확실히 동기부여돼서 확실한 목표 설정을 이뤄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는 수학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억지로 다녔는데 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학 진짜 너무 잘해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 설정을 이뤄주고 아이들이 세운 목표에 대해서 학습 플랜을 제시를 해주고요. 학생들의 노력 하나하나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 배로 노력해서 최고의 수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0일부터 총 6회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은 토요일 2시 반부터 5시 반, 그리고 일요일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이제 번호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 한창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노력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5월에 제가 개강할 시험이 끝나고 5월에 개강할 2차 함수 특강에서 현장에서 저랑 같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수업이 될 거니까요. 일요일에 조금 이제 놀고 싶겠지만 하루라도 좀 나와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 저랑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송지연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